안녕하세요. 아름다운 세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름다운 세상입니다.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심층 분석 미션은요. 바로 그 기막힌 정보의 비대칭성, 그리고 그 이면에 숨겨진 진짜 기업 가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주식시장에서 표면적인 뉴스와 실제 펀더멘털이 막 엇갈릴 때 사실 그때가 가장 큰 투자 기회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살펴볼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바로 데이터 엔지니어링 및 AI 인프라 기업이죠. 이노데이터의 30일 전략 항해일지라는 9장의 슬라이드입니다. 슬라이드를 순서대로 꼼꼼히 짚어볼 텐데요. 단순히 실적 리뷰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시장이 도대체 뭘 오해했는지 파악하는 게 핵심이거든요. 그렇죠. 첫 번째 슬라이드 화면을 보시면요. 거대한 함대가 바다를 항해하는 이미지가 나옵니다. 그리고 부제로 표면적 변동성 이면에 숨겨진 구조적 성장 동력이라고 적혀 있어요. 네, 그 부제가 오늘 우리의 완벽한 미션입니다. 바다를 보면 겉으로는 파도가 막 거칠게 치잖아요. 근데 그 아래를 흐르는 거대한 해류, 즉 구조적 성장을 봐야 한다는 비유죠. 표면의 파도만 보지 마라. 너무 좋은 비유네요. 그럼 바로 두 번째 슬라이드로 넘어가서 그 시장의 오해라는 걸 파헤쳐 볼까요? 좋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거센 폭풍우, 그리고 굳건한 등대가 극명하게 대비돼 있죠. 여기서 폭풍우가 바로 단기적 시장 우려를 뜻합니다. 보니까 4분기 실적 발표 직후에 주가가 무려 7.5%나 하락해서 34달러 45센트로 마감했다고 나오네요. 네, 시장에 던진 우려사항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R&D랑 채용 투자로 인한 일시적인 마진 압박, 그리고 뱅가드 지분 공시에 대한 오해였죠. 잠깐만요. 아무리 오해가 있었다고 해도 실적 발표 직후에 7.5% 하락이면 이거 꽤 큰 폭 아닌가요? 이게 진짜 지나가는 스콜인지 아니면 배가 가라앉고 있는 건지 좀 불안한데요? 당연히 불안할 수 있죠. 그런데 우측에 있는 저 등대 이미지를 보셔야 합니다. 저게 내재적 가치 확장을 상징하는 데이터거든요. 오! 등대의 불빛이 가리키는 숫자들이 있네요. 네, 회사는 이미 2026년에 최소 35% 이상의 매출 성장 가이던스를 확보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건 그냥 던지는 목표가 아니라 초거대 테크 기업들의 예산 집행을 근거로 한 거예요. 와, 35%요? 게다가 그 밑에 보니까 월가 평균 목표가가 85달러 68센트라고 적혀 있어요. 지금 주가 대비하면 무려 148% 상승 여력이 있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에이전틱 AI랑 백악관 정책 수혜로 강력한 경제적 해제가 구축되고 있거든요. 시장이 그놈의 단기 폭풍 때문에 이 밝은 등대빛을 아예 놓치고 있는 겁니다. 진짜 그런 것 같네요. 그럼 월가 애널리스트들은 이걸 어떻게 보고 있는지 세 번째 슬라이드의 나침반 이미지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이 나침반이 가리키는 진북이 아주 흥미롭습니다. BOS 파이낸셜은 목표가를 110달러로 잡았죠. 110달러면 지금의 3배가 넘네요. 심지어 AI 데이터 인프라 강세를 이유로 탑픽, 그러니까 최선호주 의견을 유지했어요. 웨드부시도 90달러를 제시했고요. 그렇죠. 전체적인 매수 콘센서스가 무려 84%에 달합니다. 보통 악재가 터지면 애널리스트들이 목표가부터 막 깎아내리기 바쁘잖아요. 맞아요. 눈치 보기 바쁘죠. 근데 이렇게 높은 수치를 유지한다는 건 이 사람들이 우리가 모르는 뭔가를 확실히 믿고 있다는 거네요. 네, 월가는 이노데이터가 단순한 텍스트 AI를 넘어서 현실 문제를 해결하는 에이전틱 AI의 필수 인프라가 되고 있다는 걸 꿰뚫어 본 겁니다. 아하, 그렇군요. 자, 여기서부터 진짜 흥미로워집니다. 네 번째 슬라이드, 가장 큰 논란이었던 뱅가드 공시 사건의 진실입니다. 개인 투자자들을 가장 큰 편익에 빠뜨렸던 바로 그 이슈죠. 확신장부라고 적힌 내용을 한번 볼까요? 네, 0% 지분 공시가 떴을 때 개미들은 와, 뱅가드가 주식을 다 던졌다 이러고 도망갔잖아요. 근데 진실은 지분 매각이 아니었다고요. 전혀 아니었죠. SEC 규정 제34-95385에 따른 자회사 단위의 단순한 내부 보고 기준 재조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비유하자면 내 오른쪽 주머니에 있던 지갑을 왼쪽 주머니로 그냥 옮긴 건데 남들이 그거 보고 제 오른쪽 주머니 비었네, 파산했나 보다 하고 착각한 거네요. 와, 정확한 비유입니다. 뱅가드라는 거대한 그룹 안에서 펀드 리밸런싱을 한 것뿐인데 서류상 0%로 찍히니까 다들 속은 거예요. 여기서 정말 매력적인 부분은 따로 있습니다. 어떤 거죠?
아, 옆에 적힌 다른 기관들 매수 내역이요? 맞습니다. 개미들이 공포에 질려서 매도 버튼 누를 때 스테이트 스트리트가 약 1만 9천 주, 웰링턴 매니지먼트가 4만 2천 주를 주워 담았어요. 와, 디멘셔널 펀드는 무려 8만 7천 주 이상을 4분기에 추가 매수했네요. 진짜 스마트 머니들은 이 정보의 비대칭성을 역이용해서 박앤세일을 즐긴 거잖아요. 퀀트 기반 기관들은 감정에 안 흔들리거든요. 펀더멘털은 그대로인데 공시오해로 주가가 빠지니까 기계적으로 비중을 확 늘린 거죠. 와, 소름 돋네요. 그럼 그 똑똑한 기관들이 도대체 이노데이터의 어떤 펀더멘털을 보고 확신했는지 기술적인 부분을 짚어보죠. 5번째 슬라이드입니다. 네, 무거운 과거의 닻을 끊고 미래의 돛을 단 이미지가 나오죠. 과거의 비즈니스는 수동 데이터 라벨링이었습니다. 아, 사람이 컴퓨터 앞에 앉아서 사진에 고양이다, 강아지다 일일이 박수 쳐주는 그거요. 그건 마진도 별로 안 남는 일회성 노가다 프로젝트잖아요. 맞습니다. 실험실 환경의 단순 작업이었죠. 근데 미래의 돛을 보면 비즈니스의 본질이 에이전틱 AI 및 물리적 AI로 완전히 넘어갔어요. 오, 거기 보니까 적대적 시뮬레이션이라는 단어가 나오네요. 이게 정확히 뭔지 좀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쉽게 말해서 AI를 극한으로 괴롭히는 일종의 스트레스 테스트입니다. 이 AI가 어떤 조건에서 뚫리거나 편향된 결론을 내리는지 수만 가지 변수로 공격해 보는 거죠. 아, 얌전하게 정답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너 이거 한번 버텨봐라 하면서 약점을 집요하게 찾아내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게다가 로봇의 1인칭 10점 데이터 엔지니어링도 언급되어 있죠. 그 결과로 제약 조건 충족률이 31포인트 향상됐고요. 소형 객체 탐지율도 6.45%나 개선됐다고 수치로 딱 증명해놨네요. 과거의 단순 라벨링 기억이 절대 아니라는 게 확 와닿습니다. 네, 그래서 6번 슬라이드의 기술 파이프라인 진화도를 보시면 그 흐름이 더 명확해져요. 생성형 AI에서 시작해서 자율 에이전트 시스템으로 가고요. 아, 현실 세계 변수를 통제하는 하이브리드 솔루션이요? 네, 그리고 방금 말한 적대적 훈련을 거쳐서 결국 차세대 로보틱스의 시각과 행동 데이터, 즉 물리적 AI로 이어집니다. 와, 근데 그 파이프라인 끝부분에 엄청난 이름이 하나 있네요. 글로벌 최고 수준의 보안을 요구하는 그 팔란티어가 파트너로 선정됐다고요? 네, 이건 그냥 단순한 계약이 아닙니다. 팔란티어가 파트너로 삼았다는 건 이노데이터의 기술력이 미국 국방부 수준의 무결성을 갖췄다는 완벽한 보증수표거든요. 대박이네요. 거물급 파트너까지 잡은 건 알겠는데 시청자분들이 여기서 질문 하나 하실 것 같아요. 7번 슬라이드로 넘어가 볼게요. 네, 재무적 톱니바퀴 슬라이드죠. 아까 단기 주가 하락 원인 중 하나가 채용 투자로 인한 마진 압박이었잖아요. 저기 제일 작은 톱니바퀴 보니까 최상급 데이터 과학자들 뽑느라 360만 달러, 우리 돈 약 50억 원의 채용 수수료를 썼대요. 이건 좀 타격이 큰 거 아닌가요? 겉보기엔 그렇죠. 하지만 자, 이게 다 무슨 의미일까요? 왜 굳이 막대한 수수료를 내면서 지금 천재적인 엔지니어들을 싹쓸이 했을까요? 제 생각엔 이래요. F1 레이싱 경기 나가는데 우승하려면 당장 돈이 들어도 제일 좋은 엔진 부품을 사야 하잖아요. 돈 아끼겠다고 싸구려 달면 엔진 터져서 지니까. 궁극적인 우승을 위한 불가피한 투자, 뭐 이런 거 아닐까요? 와, 진짜 찰떡 같은 비유입니다. 이 회사는 언제까지나 사람 손으로 데이터 라벨링이나 할 생각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에이스들을 데려와서 중간 톱니바퀴를 완성한 겁니다. 아, 그 중간 톱니바퀴에 평가 플랫폼 및 합성 데이터 생성 시스템 구축 완료라고 적혀 있네요. 이게 그 체질 개선의 전환점인가요? 맞습니다. 수동 작업을 자동화 소프트웨어로 대체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가장 큰 톱니바퀴가 돌아가기 시작하죠. 오, 사람과 소프트웨어가 결합된 하이브리드 워크플로우. 그래서 목표 조정 총마진을 40% 이상으로 복귀시키겠다는 거군요. 네, 360만 달러는 단기적인 지출이지만 이 소프트웨어가 만들어낼 40% 이상의 마진 확장은 다 단기 압박이 잠기 수익으로 마법처럼 변하는 구조네요. 진짜 이해가 쏙쏙 됩니다. 그럼 8번 슬라이드로 넘어가서 외부 환경을 좀 볼까요? 정책적 훈퉁이라고 되어 있네요. 거대한 파도를 막아내는 방패 이미지죠. 3월 20일에 발표된 백악관 AI 프레임워크가 아주 중요합니다. 내용을 보니까 과도한 주 단위 규제를 전면 프리엠션, 즉 우선 배제하고 국가 차원의 단일화된 규제 표준을 마련했대요. 근데 원래 정부 규제가 생기면 기업한테는 안 좋은 거 아닌가요? 보통은 그런데 이노데이터한테는 이게 엄청난 역설적 해자가 됩니다.
만약 50개 주가 룰이 다 다르면 빅테크들이 개발을 어떻게 하겠어요? 아, 룰이 통일되니까 불확실성은 사라졌는데 그럼 이노데이터는 여기서 뭐라는 거죠? 방금 우리가 본 적대적 시뮬레이션 있잖아요. 그게 바로 이 국가 표준을 통과하기 위한 필수 검증 데이터가 되는 겁니다. 와, 대박. 남들은 깐깐한 규제 앞에서 쩔쩔매는데 이노데이터는 톨게이트 딱 세워놓고 우리한테 검증받고 안전보증서 받아가 이렇게 독점적인 기회를 창출하는 방패막이가 된 거네요. 정확합니다. 빅테크와 하이퍼스케일러들의 필수 인프라 권력이 된 거죠. 자, 그럼 이제 마지막 9번째 슬라이드에 저울을 볼 시간입니다. 네, 양측의 렌즈를 객관적으로 저울질 해봐야죠. 먼저 약세장 렌즈, 즉 우려사항 쪽을 보면요. 단기 실적 발표에 따른 7.5% 주가 변동성이 있고 또 하나, 집중된 주요 고객사에 대한 의존도 우려가 적혀 있습니다. 소수 고객에게 매출이 몰려있다는 건 분명 합리적인 지적입니다. 하이퍼스케일러가 갑자기 예산 삭감하면 타격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강세장 렌즈 쪽에 놓인 무게추가 너무 압도적이에요. 이게 그런 게 저울 오른쪽을 보니까 2026년 가이던스로 초거대 AI 고객들의 적극적인 지출이 확대되면서 최소 35% 이상 매출 성장이 잡혀 있어요. 거기다 고객 다변화도 이미 진행 중이죠. 매그니피센트 세븐 기업들은 물론이고 국책 AI 프로젝트 수주에 아까 본 팔란티어 파트너십까지요. 게다가 고도의 에이전틱이랑 로보틱스, 데이터 엔지니어링이라는 엄청난 진입 장벽까지 쌓였고요. 약세로는 과거의 숫자에 머물러 있는데 강세로는 미래의 폭발적인 초매제들을 꽉 쥐고 있는 느낌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 9장의 슬라이드 전체를 반통하는 핵심은 마지막 장 하단에 있는 좀 문장입니다. 아, 표면의 파도 아래 구조적 성장 엔진은 이미 완전 가동 중입니다. 와, 멘트 진짜 멋지네요. 시청자 여러분 뇌리에 팍 꽂힐 것 같아요. 표면적인 변동성에 흔들리지 말고 수동 라벨링에서 자동화 시스템으로 완벽히 체질을 바꾼 이 펀더멘털의 진화를 읽어내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맞습니다. 자, 그럼 시청자 여러분, 오늘 이노데이터의 심층 분석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볼 만한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져드릴게요. 어떤 질문이죠? 조만간 포춘 500대 기업 모두가 화면 속의 AI가 아니라 실제 공장과 현실 세계에 적용할 맞춤형 물리적 AI 데이터가 필요하다는 걸 깨닫는 순간이 올 겁니다. 아, 물리적 AI 시대가 오는 거군요. 그때 이미 그 분야의 최고급 인재와 자동화 기술, 심지어 국가 표준 검증력까지 선점한 기업의 가치는 과연 어디까지 뻗어나갈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을 여러분의 투자 시나리오에 꼭 개입해 보시길 바랍니다. 정말 생각할 거리를 많이 던져주는 훌륭한 마무리네요.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숨겨진 진짜 가치를 발견하셨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